안녕하세요, 백구스입니다. 자, 요즘 집값이 굉장히 비싸고 또 이제 주택 마련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. 뭐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금이 있기 때문에 뭐 선택의 여지가 있겠지만 진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분들에게 오늘 그 집값의 10%만 내면 입주가 가능한 누구나 집 이 정책이 10일 발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본안은 10일 이후에 한번 살펴봐야겠지만은 일단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여당에서 그 송영길 대표 있죠? 누구나 집, 화성, 안산, 시흥 등에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. 10일이면 뭐 내일 모레죠. 시범부지 발표 앞두고 후보지 물색에 분주하고 있다.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집값의 6%에서 20%만 그 10년간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최초 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한다는 것인데요. 이미 누구나 집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에 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양 임대주택 모델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고요. 자, 올해 인천 영종도에 이 모델을 적용한 협동조합형 임대 아파트가 착공식이 개최되고 내년부터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최초에는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프로젝트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점, 즉 무주택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이다.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또 매력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.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민주당 부동산 투기는 기존 누구나 집 프로젝트의 모델을 발전시켜 임차인이 10년 거주 후 분양 전환하는 경우 집값 초과 상승분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절반씩 공유한다라는 방침인데요.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얘기죠. 자, 집값이 뭐 1억이 올랐다, 뭐 5억이 올랐다. 그러면 절반은 자, 이익 공유를 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10년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에 비례하는 초과 이익분 을 공유하는 구조인데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내용에 좀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정보는 일단 정말 자금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좀 주거가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. 자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한 차원이니까요.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. 일단 단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익이 발생해도 소유자와 사업자가 이제 공유를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공공자금이 투입을 해야 된다. 자, 공공의 자금이 이제 투입된다라는 거, 이거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될 텐데 일단 이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. 자, 그리고 이제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손실에 관한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10일날 그러니까 발표가 되게 되면 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고요. 그런데 이제 이익이 났을 때에만 공유를 하겠다. 근데 손실이 나게 되면 그 이야기가 아직 없습니다. 뭐 집값이라는 게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시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는데요. 자, 그런 시점에는 일단 소유자도 이 손실이 불가피해질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10%만 있으면 내가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부지 확보가 일단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요. 일단 미단시티 있죠. 그 누구나 집도 이제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를 그 협동조합이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시작할 수 있었다.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부지 확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. 자,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공자금이 이제 투입된다는 의미인데,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8년 후에 분양을 고려하다 보니까 8년 이후에 자, 84제곱미터 기준을 주변 시세보다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비싼 3억 4,900만 원에 책정돼서 이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. 물론 지금 보면 굉장히 저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저때 당시에는 좀 분양가가 비쌌었다. 그게 이제 쟁점이고요. 날 그 시범부지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. 이제 발표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 공유 그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분양 전환 시점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임차인과 이제 사업자가
투자자가 모두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 손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유해서 손실을 만회할지 그 내용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집값이 지금처럼 계속 뭐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을 취득하는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굉장히 낮아져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지만, 반대로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하는 시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. 자, 그럴 때에는 일단 그 책임 손실에 관한 부분, 자, 그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집값의 10%만 부담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사업주나 국가 공공에서 이제 리스크를 대신 짊어진다라는 의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을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금이 정말 부족하신 분들, 주거가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, 자금이 소액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, 이러한 정책 내용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셔가지고 좀 선택지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됐고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전달해드리는 백쿠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